브라운 훈남상이라고. 내 스타일인데? 괜찮네? 근데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머리가 핑 돌면서 나 취했다. 어떡해. 띠용하게 말해준달까? 첫 데이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고 막 부끄럽고 막 이랬던 건데. 안녕하세요, 솔스튜디오 소라입니다. 오늘은 겟레디 윗미 영상을 한번 처음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메이크업 제품을 뭔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저의 이제 썰을 풀어보면서 그냥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계속 이제 집에 있다가 오늘 남편하고 데이트를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럼 찍어보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이렇게 켜봤습니다. 마침 조피디는 운동을 하고 온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속 부은 모습으로 집에 요새 있었거든요. 오늘은 얼굴이 그나마 좀 덜 부었더라고요. 수저로 이렇게 좀 찜질 좀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무슨 썰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혼 전에 결혼한 사람한테 궁금했던 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역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도 많이 받았던 그 부분을 한번 다뤄봤거든요, 주제로. 느낌이 정말 딱 왔는지, 종소리가 들렸는지 뭔가 어떤 부분에 느낌이 온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지, 이거랑 또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결혼에 대한 이런 확신이 생겼는지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더 임팩트가 큰 것들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메이크업하러 가보시죠. 기초로 지금 토너까지 바른 상태고요. 크림부터 한번 가볼게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진짜 그 느낌이 오든지 왜 막 종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그럴까?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결혼을 이 사람이랑 꼭 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팅을 하기 전에 사진을 딱 받아보잖아요. 딱 받았을 때 되게 내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조금 여자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상이 어떤 상이냐면 약간 부드러운 그런 훈훈한 상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이목구비가 엄청 막 뚜렷해서 이국적인 그런 느낌 말고 연예인으로 하면은 뭐 강하늘님, 연우진님, 그리고 그 연애 프로그램 요새 핫하잖아요? 연애 프로그램 전 다 챙겨보는데 외적인 모습만 봤을 때 그 하트 시그널 2의 김현우님, 그런 느낌,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브라운 훈남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처음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 스타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기 전에 막 기대를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한데 소개팅 처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소개팅 가기 전에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그날은 뭔가 좀 전날에 잠이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20대 초반에 소개팅 처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약간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주말이었는데 연남동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카페에서 처음에 만났어요. 4시 정도였나? 앉아있는 자리가 하필이면 또 그 창가 옆에 바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아시죠? 그 촬영할 때 조명도 그렇지만 이게 반사 조명을 받을 때가 제일 예쁘고, 햇빛을 너무 직접적으로 딱 받으면 얼굴에 뭐 이런 잡티 이런 거 다 보이고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앉아야 되는 자리가 창가 자리, 그냥 딱 진짜 그 창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 되게 별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얼굴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사진이랑 똑같아. 괜찮네?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주제 있죠. 처음 만남에서 결혼할 사람은 과연 느낌이 다를까? 다르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해. 다르더라고요. 인사하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 스파크가 그냥 팍 튀었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너무너무 괜찮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처음 만남에 이렇게까지 스파크가 튄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저는 첫 만남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도 이제 결혼 전에 막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만나는 도중에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첫 만남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이든 있기는 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할 사람이면 그런 순간이 언제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아요. 정샘물 제품인데 이거 되게 오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붉은기 잡아주는데 되게 좋아요. 오늘 메이크업 제품들을 다 하나씩 소개하진 않을 거고 썰이 메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거는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언급을 할게요. 그렇게 이제 카페에서 처음에 얘기를 하고 나서 고기를 그날 먹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는 장소에 갔어요. 그랬는데 개인 사정으로 식미다에서 닫은 거예요. 다른 데로 찾아서 가야겠다 했는데 또 그 다른 데 찾아서 가는 그 길에 얘기가 또 너무 재밌어서 1시간을 그렇게 주변을 뺑뺑뺑뺑뺑 돌았어요. 연남동 일대를 뺑뺑뺑뺑 돌았어요. 그 정도로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고 잘 통하는 거예요. 조피디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재밌는 게 이 정도로 잘 통하는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뭔가 그거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게 기분도 좋았고 어쨌든 그날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만나고 있는 도중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랑은 다른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저 속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첫 만남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되게 놀라운 일이죠. 입 밖으로 물론 꺼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만나는 날 정식으로 만나기로 사귀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나는 날 사귀었거든요. 제가 제 주량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좀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술을 먹으면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금방 취하니까. 그날이 저한테는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서 술을 먹는데 주량껏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빨리 먹었었나 봐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막 달린 거죠. 둘이 그냥 먹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고 이 사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 먹을 때까지 근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머리가 핑 돌면서 나 취했다 이 생각이 진짜 빡 드는 거예요. 어떡해. 더 문제는 뭐였냐면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어났는데 속이 막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베이스까지 발랐고요. 파운데이션 이제 발라줄 건데 파운데이션 이거 정샘물 제품으로 저는 계속 쓰다가 헤라 제품으로 한번 주문을 했는데 제가 호수를 잘못 선택했어요. 이거보다 하나 더 밝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좀 어둡더라고요. 저한테는 21C1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어두워서 기존에 쓰던 거 이게 좀 컬러가 저한테는 엔라이트인데 이게 좀 더 밝거든요. 그래서 이걸 섞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로우 레스팅이라 묽은 제품이고 이거는 원체 이제 자체적으로 묽게만 나오고 이것도 이제 꾸덕한 제품의 라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원래 묽은 제품 하나 있으면 꾸덕한 거를 같이 섞어서 발라주면 좀 더 좋거든요. 꾸덕한 제품의 커버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톤을 맞추고 그리고 이런 잡티 이런 것들은 컨실러로 제거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바르고 있습니다. 자, 짧게 설명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일어났는데 너무 삥 돌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다 개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가는 길에 가관이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데 택시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지고 택시를 다른 데서 이제 잡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막 이제 가는 도중에도 막 속이 메스꺼워서 식혜도 사다 주고 사이다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한 모금 먹고 못 먹겠다고 막 그러다 어렵게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는데 택시를 가면서 한 3번을 갈아탔어요. 왜냐면 속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택시 아저씨도 안에서 오바이 타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자꾸 하시고 저도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이거를 계속 한 반복을 해서 택시를 3번을 바꿔서 탔습니다. 얼마나 진상이에요. 그렇다고 토도 안 한다 그러고 진상 이상한 모습 보이기 싫고 해서 더 이제 조심하고 했던 게 더 지체가 된 거죠. 그냥 화장실 가서 몰래 좀 한번 개워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당시에 너무 이제 참으니까 속은 속대로 아프고 진짜 집에는 어떻게 가지 싶은데 막 택시 타면 죽을 것 같고 멀미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을 갈아타서 어떻게 집까지 갔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저는 이불킥을 했죠. 아니 그렇게 제가 막 속이 안 좋아져서 막 그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처음이었는데 그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어떡해. 일어났는데 이불킥하고. 근데 다행히도 일어났는데 다른 때보다 일찍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죠. 아침에 항상 그렇게 카톡을 보내줬었는데 만약 그날 아침에 안 와봐서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온갖 생각을, 상상을 다 하죠.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약간 안도를 하면서 이불킥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데이트를 하러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죠. 그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고생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막 많이 먹었던 게 아닌데 그날 왜 이렇게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귀기로 한 다음에 첫 데이트였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나보자 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그런 실수 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근데 그 말이 되게 심쿵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만나는 사이인데 그런 실수 나한테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첫 데이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고 막 부끄럽고 막 이랬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기도 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진상 모습을 보이고 저는 그 말에 한 번 더 뿅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화는 한번 웃자고 얘기를 했던 일화고요. 이제 만나면서 결혼하고 싶다 라고 느꼈던 그런 포인트들,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날 때 한 번씩 보면 좋은 얘기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진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무조건 보셔야 되거든요. 말만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진짜 행동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너무너무 좋아,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만남 자체를 좀 귀찮아한다던가. 그럼 그 귀찮아하는 거 맞습니다. 너 뭔가 자꾸 나랑 만나는 그게 예전처럼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그게 보이는 게 맞아요. 한결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르죠. 자라는 환경이나 뭔가를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성찰하고 나를 이제 갈고 닦고 그 과정들에서 또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의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20대 초반에 30대가 넘었을 때 이 모습을 보면은 계속 나도 바뀌어요. 사람 자체의 생각하고 가치관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다르듯이 사람들도 모두 다 다르잖아요. 정말 별의별 놈 다 있고 사람이 제각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는 게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어떤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정돈된 모습을 갖춘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행동을 보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지키는, 그리고 그 지키는 모습에서 어떤 해결 방안?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그 행동력이라든지 그 과정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빠상의 모습에서도 이상형의 모습이 부합이 되는 그런 행동들, 정돈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계속 찾았던 것 같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왜 부부는 되게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맞는 게 표정이 막 닮거든요. 맨날 이제 보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정을 보면은 닮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곱게, 가는 말이 곱게 하고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예쁜 말들을 예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도 더 예쁘게 바뀌더라고요. 조피디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T예요. 그리고 저는 F거든요. 팩트 위주로 이렇게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랑 있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안 그랬을지라도 그게 다른 데서도 그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말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쁜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한참 연애할 때 키즈스피치 학원에 나가는 일을 추가로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있으면 애들한테 쓰는 막 말들이 있잖아요. 뭔가 한 문장에도 형용사가 막 많이 들어가고 예쁘게 말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면 오빠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회사를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막 오늘 메뉴 뭐 나왔는지 설명을 하는데 꼭 소아 너같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 이러면서 막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원래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남자다운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말하다가 자기도 깜짝 놀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만 짧게 설명할게요. 요거 아까 파운데이션 발랐던 건데 짧게 터치해주기 되게 좋거든요. 이거 추천드려요. 이거 되게 잘 먹어요. 모공 사이에 이렇게 메꿔주는 브러쉬로 저도 추천을 받아서 이거 구매를 했는데 이거랑 이렇게 같이 들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퍼프도 굉장히 잘 먹고 그래서 이거 퍼프도 2개 구매를 해서 베이스 바를 때 그리고 파운데이션 바를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짝꿍으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고 이게 터치하는 게 좀 넓은 브러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필리밀리 거 이 제품 파운데이션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스킬적으로는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계속 오래 사용했던 거라 지금 좀 안에가 더러운데 이것도 필리밀리 건데 이거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이 브러쉬들이 호수별로 있는데 웬만한 건 이 안에서 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서로 예쁘게 말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예쁘게 말하는 거 이거를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도 말만큼은 진짜 이쁘게 하자 이렇게 항상 연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예쁘게 서로 오고 가도 싸움 횟수를 훨씬 줄일 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전달을 하는 것도 예쁘게 말할 때 더 전달이 잘 돼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한다거나 뭔가 막 흥분해서 말한다거나 이러면 정리도 안 될 뿐더러 상대방한테 그게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서로 예쁘게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인지 아닌지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봤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이해가 된다든지 내가 정말로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고맙다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맙다는 얘기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 마음이 서로 크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도 되게 작은 일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예를 들면 회식을 했는데 나는 되게 연락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조금 서운해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 노력을 했지만 그냥 말이라도 내가 연락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기다렸구나 미안해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쓸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알아요.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냥 막 투정부리고 싶고 한 게 그게 다 그 마음이 큰 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미안한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뭐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연인을 볼 때도 그렇고 미안하다 고맙다 말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항상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이후에 그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조필이랑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필이랑 결혼했을 때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더 확신이 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유닛이 돼서 서로가 가장 가까운 한 팀이 되어야 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부부가 그렇게 하나의 유닛으로 탄탄한 그런 한 팀이 될 때 서로 그렇게 끈끈한 사이가 됐을 때 부모님들이 봤을 때도 좋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곧 훗날 태어날 아이들이 봤을 때도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인생 2회차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를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 느낌? 저도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막 아이한테 너무 목맨다거나 아이가 막 1순위가 된다거나 그럼 그 아이도 부담을 느끼고 그 아이가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뭐 제가 이렇게 딱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볼록이가 이제 곧 태어나겠지만 볼록이가 태어나도 나중에 본다면 좀 섭섭하려나? 1순위 같은 1.5순위 해줄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저랑 굉장히 비슷했고 그런 가치관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뭐랄까 정리해서 띠용하게 말해준달까? 그랬어요. 제가 아이라인을 다 그리고 보니까 섀도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스텝 베이직의 마카롱 그레이 컬러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살짝 말하면서 한 겹 발라놨어요. 이게 한 듯 안 한 듯 약간 브라운과 그레이 톤의 중간 톤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생얼에 가볍게 메이크업 할 때 그냥 아이라이너 안 그리고 가볍게 할 때도 이거 하나 싹 해주고 가면 음영이 착 들어가서 좀 더 그 깊어 보인달까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겹 딱 발라주면은 톤이 달라졌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출할 때, 잠깐 외출할 때, 그럴 때 그냥 한 번 쏙 바르고 나가거나 눈두덩이가 부었을 때 그때 이제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섀도우를 아이라이너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까먹어서 그냥 위에다가 할게요. 아이님이라는 제품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던 제품인데 여기에서 막 박스채로 여기 있는 컬러들을 전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여러 개 다 안 쓰고 새거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착 펼쳐놓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워낙 많이 보내주셔서 계속 저는 이걸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딱 버건디 느낌으로 한 요런 피치와 버건디 거기에다가 이제 펄감이 있는 한 요런 거 섞어서 섀도우를 해볼게요. 그리고 결혼을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독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정신적으로 독립이 된 사람인지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결혼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님하고의 정신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주변에서도 보면 그 부모님한테 계속 뭔가를 허락받는? 이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뭔가 허락받는 이런 형태는 제가 보기엔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고 감사한 표현은 하되 이제 우리 부부가 됐으니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둘이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은 정신적으로 독립이 된 사람인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거고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립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 속눈썹도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른 섹시미가 있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어른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로 뭔가 경험치가 쌓이고 할수록 성숙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훗날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은 뭔가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른 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 이상형을 구체화시켜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피디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가장 이제 딱 정말 적합하게 잘 보여준 사람이었고 저도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사주도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왜 좋은 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제 인생에서도 좋은 일들은 항상 사람을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그게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실러 팔레트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정샘물 제품이거든요. 안에 보면 컬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리고 싶은 그 스팟이 보면 붉은 것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갈색으로 변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컬러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가장 밝은 거랑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많이 써요. 그리고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어두운 톤으로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컬러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안에 브러쉬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좀 작은 브러쉬 쪽 있잖아요. 작은 브러쉬 쪽으로는 이렇게 스팟을 한번 찍어주는 그 다음에 이 넓은 쪽으로 두드려주면서 커버를 해주면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눈에다가 파우더를 먼저 하고 눈화장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화장하고 파우더는 나중에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눈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잡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볼 쪽이 좀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면 좋은 게 이 제품이거든요. 디어 달리아 제품인데 약간 이런 보라색이에요. 이제 볼터치를 해주긴 할 건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이런 볼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턱 부분에 한 번씩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기가 돌아요.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이 싹 얹어지면서 뭔가 생기가 돌거든요. 이제 같이 잘 써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얹어봤을 때는 보라색인데 펼쳐서 똑똑똑똑 두드리고 나면은 살짝 핑크빛인데 그 본연에 올라온 핑크빛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돼서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턱 밑쪽에도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파우더! 필리밀리 브러쉬고요. 파우더 브러쉬.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썰을 쭉 털어봤는데 첫 만남부터 한번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다르긴 달랐다. 확실히 뭔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씩 이런 팔자 조금이나 건들거리면 안 이쁜 부분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줄게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풀어봤잖아요. 조피디는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 이제 보여주면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조피디 편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땠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둘이서 한 얘기들은 있는데 이렇게 또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막 생각이 안 났던 부분도 뭔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몽글몽글한 때 그 일들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볼터치는 디올 제품 넣어줄게요. 뭔가 아까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면서 이렇게 짝꿍템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하이라이트 해줄 건데 이것도 디어 달리아 제품.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쓰다가 다 깨졌거든요. 저 안에 깨져가지고 가루 날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잠깐 살짝 얹어볼게요. 가루 날림 때문에 새로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요새 화장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지금 계속 사는 걸 미뤘는데 너무 가루 날림이 심해서 이거를 원래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확실히 입자가 지금 크게 나오네요. 이런 데다가 이거 말고 이거 괜찮거든요. 핑크톤이 딱 들어가서 좀 괜찮긴 한데 여기 깨졌으니까 롬앤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썼어요. 이거 지금 바닥이 보이잖아요. 이걸로 해줄게요. 좀 더 베이지 톤이 들어간 제품이라 보시면 되시고 펄감은 둘 다 있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는 펄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펄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이쪽에 C자를 그리면서 여기 좀 반짝반짝 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하고 이렇게 밑에 부분 그리고 콧대 앞부분에 이렇게 싹 한번 발라주고 그리고 입술 위에 입술은 지금 아직 안 발라가지고 살짝만 해줄게요. 마무리 해줄 때 여기도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주면 좀 더 입체감 있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산 제품인데 가볍게 집 앞에 나갈 때나 메이크업 귀찮을 때 립밤 용도로 발라주면은 발색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화장 안 했을 때도 괜찮고 화장했을 때는 가장 밑부분의 베이스로 활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립을 위에다가 발라줄 건데 요거 샤넬의 레드 까멜리아 제품. 레드 립에서는 이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입술이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가장자리 입술 라인을 다 살려서 하게 되면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영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저한테는 더 어울려요. 그리고 오늘 자꾸 순서를 빼먹는데 이거 전에 립 너무 유명하죠 요새? 하트% 입술 라인은 오버립도 하던데 저는 오버립을 제가 그리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술 선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 밑부분은 살짝 내 입술보다 조금 더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입체감 있게 여기. 근데 이게 가지고 나가는 거는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이걸 가지고 가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할 땐 이거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조금 더 지금 바른 것보다는 진해서 집에서 나갈 때는 지금 발라준 까멜리아보다 안뜨그를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해주고 나가서는 이것만. 색깔톤이 좀 비슷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립 끝. 아, 그리고 립에 이거 아주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랜만에 화장을 했더니 순서를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디올 제품인데 이거를 위에다가 한번 딱 발라두면은 뭔가 코팅도 되면서 좀 더 오래 가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블링블링하게 마무리로 이거 발라주면은 좀 더 지속력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철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여름철에 이렇게 화하게 좀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저는 시원하니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눈 밑에 원래 메이크업이 이런 한 끗 차이로 조금씩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눈 밑에다 애교살 부분에다가 이게 원래 블러셔로 나온 건데 롬앤 베러덴치크 제품인데 이걸 눈 아래다가 발라주면 저는 이 톤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눈 밑에다가 이렇게 쓱 발라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경계가 너무 지면 안 좋은데 이게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라서 경계지지 않고 뭔가 자연스럽게 발리더라고요. 눈 밑에.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끝입니다. 근데 눈 밑에다 뭐 반짝이나 이런 걸로 포인트 주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면은 자, 데이트 화장 완성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공들여서 화장을 했는데 이제 머리를 하면 나갈 준비 완료. 네, 이렇게 굵은 웨이브를 넣어서 오늘 준비는 마쳤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준비를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해봤는데 재밌네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또 썰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제품들 위주로 가져와가지고 섀도우 이런 거나 뭐 색상, 발색 이런 거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그럼 저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가면 이제 또 언제 외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은 아마도 출산 가방 싸는 거 그 영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때 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